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해조류의 건강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가 완도에 건립됐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여수 도심 하천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포착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전복의 70%, 해조류의 50%를 생산하는 완도군. 단순 양식에서 벗어나 해양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치유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테라피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제품들도 모두 해조류를 원료로 한 제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9월 치유센터가 개관하면 다양한 해양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돼 산업화할 전망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 치유를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끌어올릴 실증센터가 완도 신지 명사심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가 운영하는 해양 실증센터는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해조류를 특화한 바이오 기업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첨단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개관한 협력연구소에 완도군이 유치할 기업 부설 연구소 10곳과 해양 바이오 신규업체 30곳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조류 또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많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증센터 개관으로 해양 바이오 기업의 필수 연구 기반이 갖춰지면서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관 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무안군 현경에서 해제를 잇는 7.23km의 왕복 2차로, 칠산대교와 임자대교 등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하루 평균 11,000여 대가 오가는 등 교통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홀통교차로에서 해제 수암교차로 2.86km의 구간이 가장 심각한데, 이 구간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50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가 41%로 가장 많고 응급 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수확기 때나 여름 휴가철에 교통량이 마비된 상태로 해서 그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때문에 왕복 4차로 확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구간이라도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 양방향 4차로 확장 대신 폭 3.25m의 양보차로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사실상 왕복 4차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농기계 통행도 분리되고 정체 시 교통 분산 효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구간 중 신설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반영되어 교통사고 위험성과 교통 정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말까지 무안 현경 해제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 지역 주민들은 2018년 준공된 국도 77호선 무안 현경 송정에서 마산 구간에 대해서도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숨진 선생님을 애도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설치된 서희초 교사의 전남 동북권 합동 분향소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곳에는 전현직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아이의 인성까지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컴컴한 밤에 그런 일 했을 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수의 한 초등교사도 직접 겪은 교권 침해를 털어놨습니다.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다고 했어. 너는 선생, 나는 학생. 이런 노래를 단체로 불러요, 남자아이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희 선생님 가슴 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을게.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충격적인 성적 발언.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두려워 훈계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공론화를 시키고 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직업이 있구나 싶어요. 전남 지역 교사단체에도 내 아이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크림을 발라달라는 과한 요구를 하거나 학폭 처리 중 정치인을 한다며 갑질을 하는 경우, 또 선생님이 아이 사진을 잘 찍어주지 않아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폭언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교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이번 사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교권을 외면한 제도와 시스템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백운 저수지 바로 옆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물체험장. 유아와 어린이 등을 위한 4개의 풀과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 건 지난 2018년 6월. 하지만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개장이 지연되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체험장과 주차장, 인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41억 원.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7천여만 원, 올해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였는데 운영 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좀 시범적인 운영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을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뭐 1개월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농촌 테마공원의 또 다른 핵심 콘텐츠인 오토 캠핑장. 중장비를 동원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2018년 완공됐지만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농어촌 공사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데 30억 원이 필요하고 노후된 시설을 손보는데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했던 취지대로 분명히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행정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보수 비용이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무려 113억 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6년째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체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영역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구조부 안전성 확보가 확인됐으며 선체 두께 잔존율 역시 90%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태풍기를 대비해 최대 풍속 적용 시에도 선체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수부가 선체 내부 출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해수부를 규탄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부터 논의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까를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체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통제하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도 안전성 검토 영역 등을 통해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해수부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갑자기 선체 진입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안전진단을 통해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세월호 지우기 아닌가.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며 선체 출입 재개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월호 선체 외부 참관을 계속 허용하고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공해 간접 탐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흐르는 물속으로 빠져나온 수달 한 마리가 땅으로 올라갑니다. 물고기를 낚아채 삼킨 뒤 또 먹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풀과 바위 틈을 헤집습니다. 꼬리를 내밀며 헤엄치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수달은 이곳에서 짧은 시간 활발하게 활동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수달이 대낮에 사냥하고 먹이를 먹는 장면을 포착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연등천 인근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주민도 수달을 생생히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낮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발견돼서 찍었던 것이에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거주지와 맞닿아 있어 오랫동안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연등천. 수달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되는데 집중호우로 유량이 늘고 정화 활동이 꾸준히 이뤄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뿐 아니라 올해 초 순천 동천에서도 무리를 가로지르며 헤엄치는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섬진강에서 서식하던 수달이 바다와 만나는 하류 선착장까지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이죠.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밤에 딱 물칸 다 뒤져갖고 거기 있으면 다 꺼내 먹어요. 3년 전 섬진강 홍수 피해로 일대에서 정비 사업이 시작됐고 서식지가 파괴된 수달이 하류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활동하는 어업행위 이쪽까지 지금 수달이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 보니 섬진강 하류 쪽이라든지 중하류 쪽에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좀 멸종위기 1급인 수달. 이제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달을 만나면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지 말아달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